저는 고등학교,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습니다. 고등학교 때 홈스테이를 하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고,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집을 구해 혼자 살았습니다. 현재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. 남친과는 한국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, 오랜 연애 끝에 얼마 전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주말에 남친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죠. 그런데 남친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유학생이라더니 돈 많게 생겼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이게 저를 보고 하신 첫 마디였네요. 그 말에 당황해서 벙쪄 있다가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앉자마자 혼자 계속 떠들어대시더군요. 혼자 살면서 집에 남자 몇 명 들였어? 외국인도 사귀어봤어? 유학생들이 뭔가 집 안 좋게 논다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야?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나온 대학 돈만 주면 다 간다더라. 너네 집 돈 많으니까 집은 너네 엄마 아빠가 해주시면 되겠네. 나도 며느리 용돈 좀 받으면서 살아보자.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 어떻게 장가 보내냐. 벌써부터 눈물 난다. 무례하다 못해 천박하기한 말들을 엄청 뱉어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습니다. 더 황당했던 건 제가 반박을 하면 어른이 말하는데 아니라고 한다며 나무랐다는 거죠. 그걸로도 모자라서 결혼 안 한 남친 형이라는 사람도 옆에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으니 엄마가 좀 끼고 가르쳐야겠어. 배울 게 많아 보여. 라고 말을 보태더군요. 그 와중에 남친과 남친 아버지는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고요.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면서 남친이 그냥 등신같이 느껴졌습니다. 해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남친을 보고 말했어요. 넌 몇 명이랑 잡았어? 너도 다른 남자들처럼 업소 같은 데 가봤어? 우리 집 돈 많으니까 내가 집 해오면 납작 기어서 살 거야. 니네 엄마 나 만나길 기대한다더니 이게 그런 뜻이었어. 넌 옆에서 뭐하고 있어 이 병신아. 다 기억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다다다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병이 날 것 같아서요. 아무튼 혼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난 후 가져갔던 선물들을 주섬주섬 챙겼더니 남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 뭐하냐?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. 해서 선물 비싼 걸로 사왔는데 아까워서 환불하려고요. 생각해보니 우리 아빠도 귀한 딸 이런 집에 안 보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.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 눈물을 흘리실 것 같네요. 하고 나와버렸습니다. 그런데 저를 더 빡치게 만들었던 건 이 병신 같은 남친놈이 헤어진 거지 우리 하고 톡을 보내왔다는 겁니다. 그럼 그 상황에서 계속 만나겠냐고요. 아무튼 그냥 라고 한마디 보내고는 차단해버렸는데 남친 어머니가 단둘이 얘기 좀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. 당연히 답장은 안 했지만요. 그냥 이대로 쭉 무시하는 게 맞는 거겠죠. 예전에는 남친이랑 헤어진다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결혼 생각에 부풀어 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. 그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아요. 추가입니다. 우선 생각보다 많이들 읽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작이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런 글을 읽었다면 거짓말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더라고요. 못 믿는 분들은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미친년이라는 둥 하시면서 욕하시는 분들은 자제 부탁드려요. 간단히 추가하자면 전 남친 어머니가 오늘 제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올 테니 잠시 보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. 계속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오늘 퇴근 후 단판 지으려고요. 더 할 말도 생각이 안 나긴 하지만요. 특별한 일이 있다면 후기 남길게요. 위로해주신 분들, 같이 욕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단둘이 뭔 얘기를 해요? 막 질러놓고 보니 이제 와서 아깝나?
첫인상을 딱 보니 납작 엎드려줄 것 같았는데 만만치가 않았나 봅니다. 지옥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저걸 만약에 연기하고 숨겨서 결혼이라도 했어봐요. 눈물 빼고 화내고 감정을 낭비하실 때가 아니라 이 축복에 감사하며 자축하실 때입니다. 두 번째, 헤어진 거지 우리? 이 대목에서 빵 터졌네요. 진짜 찌질함의 극치입니다. 그때 뭘 물어 병신아. 이래주지 그랬어요. 남자가 참 덜 떨어진 듯 하네요. 무튼 잘하셨습니다. 세 번째, 여자분이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시네요.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도 결혼하고 후회하는 여자들도 많거든요. 혹시라도 그 아줌마가 설득하면 넘어가지 마세요. 사람은 안 변합니다. 그리고 그 남친 형은 뭘 배울 게 많아요.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아줌마도 쌩까고 안 만나는 게 답인 것 같아요. 후기입니다. 후기를 많이 궁금해하셔서 바로 쓰려고 했는데 가족들과 얘기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오늘 올립니다. 글을 올린 후 댓글들을 보고 전남친 어머니를 안 보려 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 찾아오지 마시라고 했었는데 기다리겠다고 답장을 해오더군요.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새언니한테 와달라고 부탁했고 새언니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 사람 많은 카페에 있으라고 했습니다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부모님보다 엄하고 어려워서 오히려 새언니와 친하거든요. 아무튼 퇴근 후 내려가 보니 아줌마와 전남친이 함께 있었고 카페에서 굉장히 긴 얘기가 오갔습니다.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저한테 사과를 받으러 왔다 하더라고요. 어른이 고가운 소리 몇 마디 좀 했다고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병신이라 하고 큰 소리 낸 건 예의가 없다. 결혼 허락 받으려고 온 건데 그렇게 나간 건 큰 잘못이다. 사과하고 다시 제대로 시작하자. 듣기 싫은 소리였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. 어른이 이렇게 직접 움직여서 손을 내밀었으면 죄송하다, 감사하다 하고 잡는 게 예의다. 나는 원래 유학생 며느리는 안 받고 싶었다. 그러니 이해해라. 어른들 생각이 그렇다. 그래도 땡땡이가 좋다 하니 결혼 전에 행실이 어땠냐 물어본 건데 태도를 보고 많이 실망했다. 집을 해오라고 얘기한 건 너네가 편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거지 강요는 아니다. 그건 너와 할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끼리 할 얘기니 상견례 때 니네 부모님과 상의하겠다. 그러니 마음에 담지 마라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해서 저희 집에서도 저보다 학벌, 집안 능력이 부족한 사이는 안 받고 싶어 하세요. 그러니 이대로 끝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과는 집에 남자 몇 명 들여봤냐고 무례한 질문을 하신 분께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저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본인 자식 귀한 것만 아시는 것 같네요. 집, 차, 혼수까지 원한다면 제가 다 해올 수는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집 해오는 유학생이 아닌 며느리를 보시길 바랄게요.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꽤 오랜 시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쓰고 보니 별 얘기 없네요. 아무튼 여기까지가 각자의 입장이었고 언성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. 전 남친은 본인이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네요. 전 남친도 중간에 몇 마디 하긴 했지만 주로 헤어지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.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전 남친 어머니가 결혼이 장난이야? 이렇게 별일 아닌 걸로 감정 상해서 헤어질 거면 인사는 왜 왔어? 나도 됐다. 우리 아들이랑 연락하지 마라.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말에 저도 전 남친을 보면서 들었지. 나한테 연락해서 찌질하게 매달리지 마. 그리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피말려 죽게 하지 말고 니네 엄마랑 평생 알콩달콩 살아. 하고 일어나는데 전 남친이 붙잡더군요. 그때 새언니와 오빠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더니 그대로 손을 놓더라고요.
그렇게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새언니가 험한 일 생길까봐 걱정돼서 오빠한테 말한 후 같이 왔고 얘기하는 중간에 도착을 했었답니다. 그런데 오빠가 우선은 끼어들지 말고 지켜보자 해서 근처에 있었다네요. 저는 전혀 못 느꼈었는데. 아무튼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좋은 경험 했다 치자는 말씀을 하시고는 끝내셨습니다. 그런데 오빠한테는 몇 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네요. 그러고는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오빠나 새언니와 출퇴근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. 전남친이나 그 어머니 연락처는 차단을 풀고 앞으로 연락 오는 건 그대로 오빠한테 보내달라 했었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기대하셨던 만큼 사이다옥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속이 시원합니다. 많이 좋아했고 몇 년간 만났으니 당분간 허전하겠죠. 그래도 슬프거나 가슴 아프기보단 어이없는 기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한다 해도 안 믿는 분들은 자작이라 욕할 것 같지만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. 최대한 간략하게 쓴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 버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.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. 후기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그 아줌마도 엄청 후회하고 있을 듯 하네요. 처음에는 기선제 앞에서 우리 아들한테 또 시댁한테 꼼짝 못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막말을 막 던졌는데 글쓴이가 세게 나오니 요것 봐라. 그래도 사과받고 결혼이라도 시켜야겠다 하고 생각했겠죠. 근데 글쓴이 멘탈이 강해서 또 당했네요. 아마 그 남자 평생 결혼 못하고 속 썩을 겁니다. 두 번째. 차라리 자작이었으면 좋겠어요. 저런 병신 같은 집구석이 실제로 존재한다니. 남친 어머니가 진짜 또라이도 저런 또라이가 없는데 언젠가 될진 몰라도 아들 둘이 결혼을 하겠죠. 저 집 며느리는 헬게이트 확정입니다. 제발 다들 피해가시길. 세 번째. 자기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감 초반에 흔잡고 기껏 끄려고 놓친 애가 억지를 쓴 것 같은데 너무 과했네요. 그럼 무례한 말을 내뱉는 자기 엄마를 어쩌지 못하는 전남친 놈도 병신이 맞고요. 남자는 본인 엄마가 부덕하고 본인이 모자라서 복을 놓친 겁니다. 정말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습니다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